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퀄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정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50회에 걸쳐가지고 애청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마무리하고 한 3, 4회 정도 더 제가 전체 요약,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자료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하고 남은 함수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윈도우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계 함수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값하고 순서 매기는 순위 매기는 몇 가지 함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거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어디까지 했나요? 렉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last value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last value 같은 경우에는 뭘 참고하시면 되느냐면 first value의 반대입니다. first value가 제일 첫 값을 가져온다면 last value는 가장 마지막 값을 가져온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last value 보시면 여기 이제 표현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over 나온 다음에 partition, order, prime 다 나옵니다. 요거는 first value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후루룩 넘어가고요.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익숙한 트랙스 테이블 가서 이제 뭘 보느냐 하면 바로 트랙스 테이블에서 뭔가를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스에서 앨범 아이디 4인 경우에 뭘 해보느냐, 이름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트랙 이름요. 그 다음에 길이 분 단위로 출력하고요. 그 다음 라스트 밸류에서 이름을 출력하는데요. 요 밀리초 단위로 오드 바이로 정렬하고요. 역시 오름차순이겠죠. 그 다음 요 range between unbounded processing and unbounded following, 이게 뭐냐면 현재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처음하고 가장 끝,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라고요. 예, 요렇게 해서 레인지 범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마지막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뭔가를 정렬했으면 가장 마지막 행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가장 큰 밀리초 단위의 가장 큰 이름, 트랙 이름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트라이잇으로 실행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지난번 49 1차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 라스트 밸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윈도우 함수가 컴파일이 안 된 상태로 요 시퀄 튜토리얼 .net에서 제공하는 요 웹 인터페이스 다 보니까 실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그냥 눈으로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름 나오고요. 길이 나오고요. 분 단위로. 분 단위로 바꿨죠? 그 다음 가장 긴 트랙들 쭉 이름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파티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똑같은데요. 여기서 웨어 조건 빠졌고요. 그 다음 파티션이 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앨범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러면 앨범 아이디가 동일한 것 중에서 가장 긴 거 또는 가장 짧은 거, 요런 트랙 이름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오드바이 해서 오름차순이 아니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충 눈치채시죠? 뭘 뽑아내려고 하는지. 가장 짧은 걸 뽑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레인지 현재 있는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다음에 라스트 밸류 마지막을 가져와라. 그러면 당연히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까지 가져온 다음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니까 가장 작은 거를 보여줄 겁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가장 짧은 거 3분짜리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라스트 밸류는 퍼스트 밸류 이해하고 계시면 라스트 밸류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리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요거는 뭐 반대냐면 렉하고 반대입니다. 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직전에 있는 행의 어떤 값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이번엔 직후에 있는 걸 가져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 한번 봅시다. 요게 렉, 이 리드로 된 거 빼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수르륵 넘어가겠습니다. 예절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뷰를 하나 만듭니다. 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좀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읽기 전용. 특정 테이블에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특정 행만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조인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읽기 전용의 테이블처럼 보이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걸 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요. 자, 여기 보시면 셀렉트 하고요. 고객 아이디 그리고 이어 인보이스 데이터 중에서 이어 뽑고요. 그런 다음 토탈을 가져옵니다. 썸. 뭐 하는지 아시겠죠? 특정 연도에 요 고객별로 인보이스한 총 합을 가져오는 거겠죠. 그 다음 그룹 바이 나옵니다. 그룹 바이 어떻게 되죠? 요 커스텀 아이디하고 요 이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룹 바이로 묶어놨습니다. 그런 다음 요 인보이스 송장 테이블에서 요거를 이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써볼까요? 셀렉트 별 from 요거 커스터머 인보이시즈 뷰에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오토바이인데요. 요 커스텀 아이디 이어 토탈 이렇게 가. 그러면 고객별로 연도가 나오는데 요 연도별로 각각 총합 인보이스 송장의 총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드 펑션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요 커스터머 인보이시즈 바로 요 뷰를 대상으로 우리가 윈도우 펑션을 쓸 건데요. 요 토탈 1, 0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 오토바이 이어 이게 오름차순이겠죠. 그리고 넥스트 토탈, 넥스트 이어 토탈입니다. 즉 다음 연도 총합을 현재 연도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10년도 이렇게 0.9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다음 해의 토탈이란 거 여러분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요거는 커스텀 아이디 1만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 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 파티션 바이로 커스텀 아이디를 준 다음에 한번 동일한 쿼리 내리겠습니다. 대신 이게 없어지겠죠. 웨어 조건이 없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스텀 아이디별로 묶였죠. 그런 다음 여기 보시면 다음 거 착착착 나오고요. 없는 경우에는 0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디폴트 값을 원래 null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렉 할 때요. 그런데 이건 0을 두니까 뒤에 없으면 그냥 0으로, 뒤에 없잖아요. 그럼 0으로 출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th value를 살펴보겠습니다. nth value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윈도우 프레임 내에서 n번째 값 그냥 반환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nth value하고 이제 편식 나오고요. 요게 바로 n입니다. 이게 nth value 할 때 n입니다. 그 다음 요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프라임 클로즈는 제가 미리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짠! 예. 바로 트랙스에서 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름, 그리고 길이, 밀리초 단위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th value 해서 요 name expression을 가져오는데요. 행 중에 두 번째 행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됩니다. 다음 요 오더바이, 밀리초 단위로 오더바이 하는데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정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세컨드 롱기스트 트랙입니다. 즉 퍼스트가 아니고 세컨드죠.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퍼스트 밸류죠. 이해가시나요? 1이면 퍼스트 밸류입니다. 근데 많이 쓰니까 그냥 퍼스트 밸류를 한 거고요. 실은 요걸 이용해가지고 1로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독성 측면에서는 퍼스트 밸류가 훨씬 더 좋죠.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긴 트랙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내림차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긴 것부터 가장 짧은 걸로 나오는데요. 두 번째니까 두 번째로 긴 트랙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 볼까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쭉
자, 다음으로 파티션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체 미리초 단위로만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파티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파티션 바이 앨범 아이디입니다. 즉 앨범 단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머지는 앞서하고 동일한데요. 대신 레인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현재 있는 범위 전부 다 이렇게 붙었고요. 그 다음 요거 파티션 바이 요게 들어갔다는 거 차이점이 요거고 나머지는 동일할 겁니다. 자, 실행은 어떻습니까? 앨범 아이디별로 이렇게 쭉쭉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혹시 널 보이시나요? 왜 널일까요? 두 번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뭔가 널 있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널이 대신 출력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만약 예를 들어 뭐 없음이라고 뭐 입력을 하면 노서치 트랙 이렇게 적어버리면 여기 노서치 트랙이라고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nth value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흥미로운 거 한번 해보시죠. 엔타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조금 다른 거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어서 다른 녀석들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편식이 나오고요. 역시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이렇게만 나옵니다. 간단하죠. 이게 뭘 하느냐 하면 자, 예를 들어 요게 있다고 보고요. 요게 있다고 보고 요거를 4라고 하면요. 요 10개를 버킷 4개 어떻게 하는지 밀어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이 뭐냐면 최대한 균등하게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2개씩 넣으면 2, 4, 8, 10개에서 2개가 아직 남죠. 그러면 남은 거는 앞에서부터 또 채워 넣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1번 버킷, 2번 버킷, 3번 버킷, 4번 버킷인데 기본적으로 2개씩 들어가고 남는 거는 각각 다음 버킷 이렇게 들어갑니다. 11 뭐 m이 있다고 가정하면 11이면 여기 보시면 여기 2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 11 m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3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4, 4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규칙 어떻게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행을 몇 개로 할지는 나눠가지고 그냥 목 그리고 나머지를 남은 데다가 각각 하나씩 더하고요. 그 다음 요 개수만큼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차례로 버킷 넘버를 할당하는 겁니다. 즉 이렇지 않다는 거죠. 11, 22, 33, 44, 11, 12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버킷에 들어갑니다. 이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트랙스 예를 보는데요. 셀렉트하고 1호 그리고 밀리초 그리고 엔타일 4 오버 그리고 오더 바이 밀리초입니다. 즉 밀리초 단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요. 4개 버킷에 차례대로 넣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그러면 1, 3개, 2, 3개, 3, 2개, 4, 2개 해서 아까 10개 요 예 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버킷 들어간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티션 바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3개, 버킷 3개 넣고요. 앨범 아이디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티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역시 바이트 단위로 오더 바이 역시 오른 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 1, 2, 3 있죠. 자, 1이 총 아까 10개였죠? 그러면 4개, 3개, 3개입니다. 버킷이 3개잖아요. 그 다음 하나. 왜? 데이터 하나뿐이죠. 그 다음 데이터가 3개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갑니다. 엔타일 버킷으로 나누는 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퍼센트 랭커입니다. 퍼센트 랭커는 뭐냐면 이겁니다. 순서를 퍼센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공식 보이시죠? 요 윈도우에 있는 행수 그리고 요거는
현재 R, 현재 로죠. 현재 로의 랭크거든요. 여기서 1 뺀 거, 그 다음 여기서 R 뺀 거, 예, 요렇게 나눈 겁니다. 요게 이제 공식이고요. 실제 예를 보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퍼센트 랭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고요. 요 오버에서 파티션하고 오드바이 요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트랙스 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름 밀리초, 그리고 이제 퍼센트 랭크인데요. 요 오버 해가지고 오드바이 밀리초 단위로 오드바이 시키고요. 그 다음 요거 랭스 퍼센트 랭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앨범 아이디 1 이렇게 했고요. 자, 출력 결과를 한번 보시죠. 요게 총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1, 2, 3, 4, 5, 6, 7, 8, 0 이런 식으로 요 실제 순서가 퍼센트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더 읽기 쉽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자리만 끊어서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파티션 하면 역시 파티션 앨범 아이디 해가지고 보면 요 각 앨범별로 이런 식으로 현재 나오는 거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 뭐냐면 제일 처음이 0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뺀 거 있죠. 요거 왜 이렇게 빼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씩 빼는지. 처음 시작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규화하려고 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거 할 때는 요 랭크 순서 같은 거 할 때는 대부분 1 시작하는데 이게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넘어가고요. 이렇게 뺀 이유를 아시겠죠? 다음 랭크 보겠습니다. 자, 랭크는 이제 댄스 랭크 이미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가실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뭐가 차이가 나느냐? 실제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댄스 랭크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빈 순서가 뭔지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예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를 보려면 뭘 보느냐 하면 우리가 49일차 자료 중에서 온라인 실습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예, 49일차에 본 바로 요 예제고요.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랭크 데모 텍스트 백문이 불의 의견이죠. 자, 다음으로 이거 데이터 넣고요. 좀 당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렉트 이런 거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실행. 예, 어떻습니까? 잘 들어갔죠? 그런 다음 랭크 오버 오드바이 밸류 밸류 랭크 이렇게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1, 2, 3, 4가 없습니다. 우리 댄스 랭크는 이게 4죠? 5죠? 근데 이거 보세요. 아, 4가 여기 하나가 잡아먹었으니까 빠지고 5. 또 5가 2개니까 빠지고 7. 6이 빠지고 7.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댄스 랭크하고 차이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토바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오름 차순위 아니고 내림 차순으로 하게 되면 예, 여러분들 생각하신 대로 요 랭크가 거꾸로 뒤집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파티션 바이 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바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요 앨범 아이디 예를 들어 우리 플렉스에서 앨범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앨범 아이디 동일한 데만 랭크를 매기도록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으면 실제 우리 댄스 랭크하고 결과가 동일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요거 보이시죠? 서브 쿼리 이용해가지고요.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앨범에서 가장 두 번째로 긴 트랙을 찾아내라 할 때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서브 쿼리 보이시나요? 그럼 요 트랙에서 찾는데 우리 요 랭크 오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쭉 가져오는데 요 랭크 랭스가 2인 녀석들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런 것들 서브 쿼리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두 번째로 긴 트랙만 각각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랭크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시나요? 댄스 랭크하고 잘 구분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로 넘버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로 넘버는 뭐냐면 연속적인 정수를 그냥 부여하는 겁니다. 행별로. 이거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좀 유용한 나중에 뒤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 넘버 같은 경우에도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요게 답니다. 끝.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즈에 요 로 넘버를 보는데요. 요 컨트리별로 오더 바이 해가지고 로 넘버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이시죠? 컨트리별로 정렬한 다음에 차례로 번호를 매깁니다. 중복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번호를 매깁니다. 왜냐? 연속적인 정수를 부여하고요. 중복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연속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그냥 국가별로 딱 만든 다음에 줄 세워가지고 그냥 하나씩 번호 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파티션 바이 한번 써볼까요? 조건을 뭘 주느냐면 예를 들어 파티션 바이 컨트리 한 다음에요. 오더 바이 퍼스트 네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요 국가별로 퍼스트 네임 순서로 정렬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여러 개 있는 거 보실까요? A, E, F, L, R. 그럼 여기 보시면 1, 2, 3, 4, 5.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죠. 그러면 또 요 퍼스트 네임별로 1, 2, 3, 4, 5, 6, 7 요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요거 쓰니까 조금 더 앞에 거 보고는 뭐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뒤에 거 보니까 아, 요거는 각 국가별로 순서 매기려고 번호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중복이 되더라도 그냥 무조건 연속적인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 우리 아까 댄스 랭크하고 랭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어떻게 페이지를 나눌 때 로고 넘버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얘부터 보시죠. 간단하게요. 자, 셀렉트 프롬하고 요거 서브 쿼리 보이시죠?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역시 고객한테 가져오는데요. 고객의 이름, 성, 국가, 그 다음 이름별로 부여해가지고 로 넘버를 이렇게 매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요 로 넘버가 20에서 30이면 어떻습니까? 고유 번호죠. 그러면 특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줄을 쭉 세운 다음에 20부터 30, 30부터 40, 40부터 50 이렇게 10개씩 끊어가지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 많이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표 형식으로 만들 때 다음 페이지 보기, 다음 페이지 보기, 다음 페이지 보기 어떻게 구현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걸 씁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걸 이용하게 되면 페이지 단위로 구분할 때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21번부터 30번까지만 딱 보이죠. 요거 숫자만 바꾸면 앞에 거, 뒤에 거 여러분들 10개씩 아니면 20개씩 아니면 30개씩 끊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요 질의는 유심히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룹에서 n번째 가장 높은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노넘버를 씁니다. 이거 쓰려면 아까 보니까 뭐 댄스 랭크나 아니면 랭크 쓰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값을 딱 하나만 가져오고 싶다는 거죠. n번째. 그럴 경우에는 두 개가 넘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걸 쓰셔야 됩니다. 로 넘버를 쓰시면 항상 하나만 넘어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요거 송장해서 이제 뷰를 만드는데요. 고객 식별자, 이름, 성, 국가, 그 다음 아까 총, 금액, 연도별로는 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이너 조인합니다. 뭐냐? 요 고객 아이디 이용해서 요 고객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요거는 인보이스잖아요. 그럼 고객의 정보는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을 이용해가지고 고객 정보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즉, 바로 요 어마운트, 인보이스에는 어마운트하고 커스텀 아이디, 그리고 여기서 또 요런 고객 관련 정보 이렇게 가져오도록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가지고 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 역시 커스텀 아이디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룹으로. 자, 그런 다음 뷰를 보면 요 고객 아이디 보이고요. 그리고 요 어마운트, 그리고 요까지는 고객 정보, 요거는 실제 이 고객이 얼마만큼 인보이스 송장을 이제 발행했는데 거기에 있는 총합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국가별로 가장 총액이 큰 고객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서브쿼리 보이시죠? 요 세일즈 뷰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세일즈 뷰는 아까 여기 우리가 크리에이트 뷰 만들었습니다. 요 세일즈 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고객 정보, 그런 다음 로우 넘버를 국가별로 파티션 하고요. 그리고 어마운트별로 내림차순으로 배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장 큰 금액부터 낮은 금액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웨어 조건에 로우 넘버를 1을 딱 붙입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위에 있는 걸 가져오면 금액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럼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고객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사람,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이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운트 가장 높은 것만 정렬해가지고 쭉 보여줍니다. 뭐 2, 3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업무 자동화할 때 시퀄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논리를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요 예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총 50회에 걸쳐 가지고 즐겁게 배우는 시퀄, 비록 시퀄 라이트의 구문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뭐 마이시퀄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그레스QL도 유사합니다. 아주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시퀄이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응용하시고 좀 매뉴얼만 조금만 더 보시고 일부 구문들만 차이 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것들, 있는 것들, 추가된 것들, 요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게 되면 다른 거 쓰셔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50회에 걸쳐가지고 즐겁게 배우는 시퀄 애청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막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